제가 수많은 분들의 머리를 살펴보고 치료해 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깨끗하게 감는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사실은 소중한 우리 머리카락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우리 집 부엌에 반드시 있는 이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단 한 달 만에 머리카락에 다시금 생기가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과 머리카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샴푸 거품이 풍성하게 나야만 두피가 깨끗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탁할 때 비누 거품이 많이 나야 깨끗해진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손톱으로 두피를 박박 긁어야만 시원하고 제대로 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려운 곳을 긁으면 시원하지만 상처가 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5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머리 감는 습관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머리를 감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머리카락이 무려 3배나 더 많이 빠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3배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50개가 빠진다면 잘못된 방법으로는 150개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몇 가닥 더 빠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된 습관이 당신의 모낭을 매일같이 공격하고 결국에는 다시는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는 텅 빈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머리를 감고 계십니까? 혹시 샴푸를 머리카락에 직접 붓고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사라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머리카락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해왔던 머리 감는 습관이 우리 두피에 정확히 어떤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지 실제 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72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유독 머리를 감을 때 손톱을 세워서 두피를 아주 시원하게 긁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등을 긁을 때처럼 시원함을 느끼셔야 했죠. 그렇게 해야만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개운하다고 저에게 자랑하셨죠. 하지만 1년 뒤 어르신의 정수리는 눈에 띄게 휑해졌고 두피는 항상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염증이 생긴 상처처럼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두피를 들여다보는 순간 저와 어르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강해야 할 두피는 손톱에 긁힌 미세한 상처들로 가득했고 그 상처 속으로 샴푸의 화학 성분과 세균이 침투해 모낭을 아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눈꺼풀보다도 얇고 연약한 피부를 매일 손톱으로 긁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날 집을 스스로 부수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날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바보였나요? 시원하다고 매일 제 머리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하시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영희 여사님은 냄새에 민감하셔서 하루에 2번씩 샴푸를 듬뿍 짜서 머리카락에 직접 비벼 거품을 내는 습관을 20년 넘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항상 좋은 향기가 나야 한다고 믿으셨죠. 샴푸 냄새가 진하게 날수록 깨끗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힘없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질만 해도 머리카락이 눈송이처럼 떨어져 나왔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비싼 헤어 제품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의 문제는 바로 머리카락 자체에 샴푸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살아있는 피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강력한 세정 성분의 샴푸 원액이 직접 닿으면 머리카락의 보호막인 큐티클층이 녹아내리고 그 안에 영양분과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머리카락은 속이 텅 빈 깡통처럼 약해져 작은 마찰에도 쉽게 부러지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옷을 강한 세제로 매일 빨면 옷감이 상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머리 감기는 단순히 머리가 더 빠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 텅 빈 정수리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는 우울감,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눌렀어야 하는 불편함까지.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매일 하던 머리 감기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제가 지난 25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찾아낸 해답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감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의 기름기와 먼지를 씻어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땅, 바로 두피의 건강입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로 씻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살아있는 피부입니다. 혈액이 흐르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생명력 넘치는 기관입니다. 바로 이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존의 방법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시중의 비싼 탈모 샴푸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탈모 샴푸 한 병에 5만 원, 영양제 한 통에 10만 원씩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활용해 두피 본연의 힘을 되찾게 해줍니다. 둘째, 단순히 씻어내는 행위를 넘어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낭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이 방법이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약하고 건조해진 두피에 불필요한 자극은 최소화하고 가장 필요한 영양과 수분만을 공급하여 두피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무작정 비싼 비료를 붓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부드럽게 갈아주고 좋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두피도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70대, 80대 환자분들도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 하나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아직 살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즉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쌀뜨물과 천일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쌀뜨물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천연 영양제이고 천일염은 바다에서 온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비싼 제품 부럽지 않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 단계,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먼저 쌀을 두 번째 씻은 물을 받아 페트병에 담습니다. 첫 번째 물은 먼지가 많으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씻은 물에는 쌀의 영양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쌀뜨물을 상온에 하루 정도 두어 자연 발효시킵니다. 쌀뜨물 속의 비타민 B군과 미네랄 성분이 발효 과정을 통해 두피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발효된 쌀뜨물에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면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영양제 부럽지 않은 최고의 천연 두피 영양제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천일염 샴푸와 올바른 세정법. 머리를 감을 때 평소 사용하던 샴푸를 500원 동전 크기만큼만 손에 덮니다.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섞어줍니다. 천일염의 입자가 너무 거칠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살짝 비벼서 더 곱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머리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서 물을 약간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내주십시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품이 쿠션 역할을 해서 두피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은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도 바로 이런 염분의 치유 효과 때문입니다. 이제 이 거품으로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말고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부위로 1분에서 2분 사이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마치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두피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 정수리 순으로 빼먹지 말고 모든 부위를 다 관리해 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쌀뜨물 영양 공급 및 헹굼. 샴푸 마사지가 끝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니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어제 만들어둔 쌀뜨물 발효액으로 두피를 천천히 적셔주며 헹궈냅니다. 마치 좋은 영양제를 두피에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쌀뜨물이 두피 전체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이때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쌀뜨물로 헹군 뒤에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 마무리합니다. 완전히 씻어낼 필요는 없고 약간의 성분이 두피에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모근을 튼튼하게 하여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에게도 큰 용기와 확신을 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72세 김철수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제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긁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영 어색하고 시원하지 않다고 투덜거리셨죠. 원장님,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붉게 달아올라 있던 두피가 건강한 빛을 되찾았고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원장님, 진짜 신기해요. 밤에 가려워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두피에서는 가늘지만 건강한 새 머리카락들이 솜털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어르신은 원장님, 이제는 모자 없이도 외출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것보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6개월 뒤에는 동네 이발소에서 철수 어르신, 머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어르신은 동네 노인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평소 좋아하셨던 바둑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례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끊어져 고민이던 68세 박영희 여사님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샴푸를 듬뿍 쓰던 습관을 버리고 제가 알려드린 천일염 샴푸와 쌀뜨물 헹굼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찜찜해요 라고 하셨지만 점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푸석하던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빗질할 때마다 우수수 빠지던 머리카락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사님은 빗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어요. 전에는 빗질만 해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2달 뒤 여사님은 동네 미용실에 가서 20년 만에 파마를 했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원장님, 전에는 머리카락이 상할까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도 있네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이 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이처럼 두피 건강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 몇 가닥을 더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게 만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새겨 두십시오.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분들과도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째,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소중한 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밭이 건강해야 좋은 작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두피가 건강해야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이제부터는 머리카락을 씻는다는 생각 대신 나의 밭을 건강하게 가꾼다는 마음으로 두피를 관리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내어 손가락 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절대 손톱으로 두피를 긁거나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원함은 가짜 시원함이며 실제로는 두피를 병들게 하는 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샴푸는 세제가 아니라 두피 마사지 크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기를 목욕시킬 때처럼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사지가 당신의 모낭을 살립니다. 매일 하는 이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쌀뜨물과 천일염이 최고의 두피 영양제입니다. 비싼 제품에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연에서 온 이 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두피를 살리고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감아 오셨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비교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경고와 공감을 거쳐 희망을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여 마침내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모든 과정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것과 내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치료 시기를 놓쳐 너무 늦게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혹은 나이 들어서 머리 빠지는 건 당연하지라며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만 해준다면 우리의 두피도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치료한 90세 어르신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의 두피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 서기 꺼려지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달라질 시간입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바꿀 수 있고 머리카락도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인 지혜와 경험으로 더욱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뒤에는 분명 달라진 당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머리를 감을 때부터 달라지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는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뒤에는 자신 있게 외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꼭 저장해 두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